과학고는 일단 뛰어나고 타고난 아이들만의 학교라는 그런 인식들이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도 거기에 맞춰서 부담감을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입시를 위한 전략적으로 과학고를 오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대기자 TV. 제가 선생님하고는 인연이 좀 있어서 선생님은 워낙 강연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고교 선택 때문에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일반고는 자기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학생, 특징이 명확하게 아이의 특징이 없는 학생, 그래서 천천히 좀 더 두고 진로를 결정할 학생, 이런 학생들은 일반고 가서 교육과정 설계도 하고 과목들을 배우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면 됩니다. 과학고다.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아이죠. 수학과학을 잘하는 아이죠. 네. 수학과학을 잘할 수 있는 아이, 미래 과학자가 되면 좋은 아이, 과학고입니다. 영재학교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쪽으로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외국어를 너무 잘해. 영어에 너무 관심이 많아. 의학 과목에 관심이 많아. 특히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제2외국어 쪽에 관심이 많다. 어느 하나라도 잘한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은 외고나 국제고, 외고국제고죠. 외고국제고 계열로 가면 이 학생들은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교학점제까지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더욱더 부분이 그런 중요해지죠. 것들이 유리하죠.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뭐 많이 하죠.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 지스, 디지스, 유니스트 뭐 이런 데 가게 되는데 가서도 아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 서울대랑 카이스트의 선호도가 좀 어느 정도 달라요? 물론 이제 아이들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를 합격했지만 5명 정도가 카이스트를 갈 정도로 카이스트에 대한 것들이 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과학자의 꿈이 있기 때문이죠. 카이스트가 이제 아이들에게 선배들이나 이런 데서 주는 많이 그 봤으니까. 메시지가 실패해도 좋다. 끊임없이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그 실패 경연대회라고 카이스트에서 한다지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선후배 관계들도 카이스트 쪽이 좀 많고 이제 관심 있는 그런 매니아들이 그쪽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있으니까 거기서 상대적으로 웬만큼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도 거기 가면 워낙 잘하는 친구들만 있기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봐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두각을 잘 적응한 친구, 두각을 보이는 친구와 그렇지 않고 조금 오래 걸리는 친구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친구, 끈기 있는 친구, 끈기 있게 공부하는 친구가 결국은 이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머리만 믿고 설렁설렁하거나 벼락치기 하는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이겨내기가 힘들지 않느냐. 전교 1, 2등인데 깊이 생각하고 개념을 잘 익히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학생들이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과목을 두루 잘하는 친구들이 더 유리한 거야? 아니면 수학과학에 특별한 친구들이 더 유리할까요?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수학과학 아무래도 잘하는 왜냐하면 수학과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학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적응하기에 유리하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교육과정 할 때 제가 조금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정보 쪽에 굉장히 저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요? GPU를 가지고 있고 AI 교육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정보 쪽에 교육과정에 정보 수업도 많이 합니다. AI와 뭐 미래사회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되는 이런 거, 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것들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과목으로 직접적으로 공부도 많이 시키고요. 코딩이라든지. 그렇죠. 코딩 같은 쪽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더 역량을 발휘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이번에 조금 바뀐 부분 있죠. 조기 졸업 부분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 포인트도 짚어주세요. 올해까지는 이제 조기 졸업이 상위 20%,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20%, 네. 그러니까 상위 40%가 되겠죠. 40%까지는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자는 2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상급학교 진학자들은 대학에 합격하면 졸업을 하는 거고 합격을 안 하면 3학년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고. 예,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40%까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조기 졸업은 15%, 그 다음에 상급학교 진학도 15%, 그래서 30%로 줄어듭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10% 정도의 인원들이 대학에 빨리 가는 것들이 조금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럼 조기 졸업하려고 굉장히 경쟁 치열해요, 선생님? 치열합니다. 선생님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내신에서요 보면 1, 2등이 많이 바뀌나요? 워낙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내신 경쟁에서 정말 뭐 일반고는 원탑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기지 못하는 원탑이 계속 가는데 그런 부분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다릅니다.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수학 매니아가 있고 과학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다 매니아들이 있어요. 와. 그거를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만능은 없는 거예요. 완탑이 없죠. 그래서
각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네. 대회나 뭐 이런 데 나가서 상을 받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런 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학 예. 잘하는 파, 과학 잘하는 파. 그렇습니다. 과학도 물화생지 있고요. 그렇죠. 아, 그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매니아틱한 일찍부터 그 분야에 빠진 친구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성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4%거든요. 예, 예. 4%인데 그 4%가 예. 이제 한 학생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 물론 잘하는 학생은 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과학도 잘합니다. 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걔들이 원톱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예. 서로 네. 1등은 다르게 다양한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예.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학고에서 1등급 4%를 받는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그 분야에 정말 뭐 대학 수준 이상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관심도 평소에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학습적인 학습적인 측면에서 그 학습적인 정도의 측면. 수준의 역량이 그 정도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다른 데서 못 보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 자체도 예, 어렵죠. 이 아이들이 메타인지라 해서 이걸 확실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서술형으로 이렇게 출제해서 아이가 확실히 아는 만큼만 쓸 수 있도록 시험을 치기 때문에 네. 평가는 명확하게 학생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다 쓰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죠. 수리논술이네, 수리논술.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꼭 수리논술은 아니더라도 네네. 풀이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음. 이렇게 사고의 과정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네. 나타나야 되죠. 이의 신청도 있나요? 이의 신청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시험 치고 나면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제 어느 단계에서 네가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 했기 때문에 5점이고 요거는 여기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7점이고 여기까지 생각해서 10점이다. 예. 막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네네. 학생이 이제 인정을 하면 어. 최종 점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예. 다른 선생님들이 또 이제 교차점. 예, 그렇죠. 교사채점이나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네. 거기에 평가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예. 일반고에서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있고 또 방학이 있고 뭐 이러는데 과거 친구들은 계속 R&E 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늘 시험의 연속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은 역시 똑같이 이제 중간 기말을 음, 치지만 중간에 이제 과정 중심의 어떤 수행 평가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도 해야 되죠. R&E도 해야 되죠. 다른 실험이나 실습 같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일반고에 비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은 월등하게 많다. 그러면 수행평가의 비중도 높아요. 수행평가 비중은 없습니다. 아, 혹시 학부모님도 만날 기회가 있으실까요? 학부모님들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 중에서 또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있으셨을까요? 자기 자녀에 대한 자부심. 자부심. 예, 우리 아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네. 이런 그 아이를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잘할 수 있는 아이고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가진 특징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모가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 특징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건강관리라든지 식사, 예. 약,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고 일반고에 있을 때 부모님들보다는 아이들하고 좀 더 대화도 많고 기숙사에 있다 가서 집에 부모를 가서. 만나니까 부모도 애틋해하고 아이도 이제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부모에게 많이 하면서 예, 예. 오랜만에 만나서 이루어지는 가족과의 어떤 또 이틀 유대감, 있다가 또 가야 되니까. 예, 또 가야 되니까 관계가 좀 비교적 원만한 것 같아요. 원만하다. 예, 이 아이가 매일 밤에 가서 기숙사에서 잠자면서 그 생활을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학교에 이제 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 앱을 통해서 학교 소식을 다 보고 있으니까 얘가 점심 때 뭐를 먹는다까지 다 알거든요. 관심이 있으세요? 그 정도로 찾아볼 정도? 찾아볼 정도로 관심이 와, 있죠. 예. 이틀만 보니까 그렇죠. 애틋하게 잘하고 네. 선순환이네요. 과거는 일단 뛰어나고 타고난 아이들만의 학교라는 그런 인식들이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도 거기에 맞춰서 부담감을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조언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부모님들이 이제 입시를 위한 전략적으로 과학고를 오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수학, 과학, 정보 과목을 좋아하고 즐기는 학생.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학업 성취도까지, 성적까지 좋으면 더 좋겠죠. 잘하는 학생까지. 우선은 성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좋아하고 즐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왜 그러실까요? 좋아하면은
자기주도성을 발휘하게 되고 심화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 이게 행복으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라 생각을 하고요. 의대를 간다거나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옳지 않고 어쨌든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중학교 때 그럼 뭘 준비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더 개념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의 어떤 학습보다는 개념과 원리를 터득하기 위한 학습들. 만약에 과학고등학교에 꼭 합격하고 싶다고 한다면 학교 생활에 충실한 것이 1번이다. 중3. 그렇죠. 중2, 3. 중학교 때의 학교 생활. 그래서 선생님이 기록해주는 학교 생활 기록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첫 관문이고요. 예.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그리고 학업 역량,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이제 발현되어야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럼 중학교 때 수학, 과학, 수업을 진짜 즐기는 친구면 네네.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렇죠. 만약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부모님이 도와준다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라든지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사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강제로 학원을 보내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할 수 있도록 책을 사준다든지 관심을 갖게 해준다든지 또는 뭐 과학 체험관이라든지 과학 행사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안내해 준다든지, 정보를 예, 알아준다든지. 과학자들 콘서트 같은 거 하는 거, 과학 앰버서더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부모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은 의미가 네. 있다. 건강관리와 정보 제공. 선생님, 이번에 2028 대입 개편이 적용되는 해잖아요. 이 친구들. 네네. 중3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이 친구들한테. 그리고 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런 변화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과학고에 대한 전망이 어떨지, 과학고가 나한테 유리할지 아닐지 여러 가지 또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릴게요. 예, 의대 증원, 의대 정원. 아마 이 부분 또 대입 개편,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고가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딱 드리면 제 생각에는 큰 영향을 과학고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의대 합격자, 작년에 조선일보에서도 정시 모집에서는 졸업생이 80% 합격했다. 이렇게 그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중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N수생들이 예. 합격을 많이 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과학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위권 학생들이 N수생들이 다 그쪽으로 상위권으로 지원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 과학이나 컴퓨터나 네. 이쪽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과학고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죠. 이번에는 지원할 때 그 상위권 아이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예. 쉽게 서울대도 갈 수 있고 뭐 카이스트 연고대 이런 데도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관심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지만 이제 입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것들은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이 전형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데 맞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4가지인데 하나는 수시 모집에 가는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건 교과 성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1등을 여러 명이 차지하니까 원톱이 없다 했죠. 이거 불리하죠. 불리하죠. 예. 의대 가는 데도 불리하고 서울대나 이런 데 가는 데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려워서 패스. 교과 전형은 패스입니다. 우리 교과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의 정말 다양한 특징, 활동이나 역량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과학과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수 이력, 이제 교과평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반영하잖아요. 네, 유리하죠. 이 과정도 딱 보면 과학과 아이들은 딱 보면 이 아이가 과학과 아이인지를 대만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심화수학, 뭐 고급수학, 고급 과학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융합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얘가 과학아이구나 하는 것들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서 블라인드라고 해도. 그렇죠. 블라인드를 100% 해도 이것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서는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이제 대학에서 주관하는 논술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쪽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별고사를 치르게 될 때에 사실은 논술 같은 그 문제의 난이도 같은 것들이 상당한 수준의 난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변별력을 가지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들 자체가 심화학습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미적분만 한 아이보다는 AP 미적분까지 한 아이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대학과정까지 했으니까 내가 고등학생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잘 안 풀리던 옛날에 잘 못했던 분수 계산 보면 쉽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 학습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서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대학별 고사가 있는 그런 전형에서는 유리하다. 그래서 과학고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이나 대학별 면접이 있는 고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갈 수 있다. 네. 근데 반면에 정시 모집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왜냐하면 정시 모집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소위 말하는 교육 과정 속에서 공통 과목이 들어가는 거는 뭐 통사나 통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일반 선택 과목들은 대체로 우리가 이제 스킵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화돼서 하니까요. 예, 심화된 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수능에 맞춤식으로 준비를 안 하죠. 그리고 또 아. 문제풀이를 안 합니다.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은 프로젝트를 하기 하잖아요. 때문에. 수능은 연습과 반복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시험이거든요. 연습과 반복을 그래서 N수생들이 점수가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얘들은 그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성적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권혁재 선생님 조언이 과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